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즌 12 554강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사주가 이렇게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요 첫 번째 페이지에 이분은 어머니시고요. 다음에 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사주가 따님이세요. 그래서 어머니와 딸입니다. 오늘 주로 소개할 거는 요 따님의 사주인데 이 따님이 천재예요, 천재. 서울대 의대생이고요. 서울대 의대생이면 전교 1, 2등 했겠죠. 그렇죠? 서울대 의대생이고 아니 전공은 정신과 쪽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주를 볼 당시에 의대생이었고요. 사주 본 지가 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아마 유학을 갔든가 아마 인턴 중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술년 당시에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자마자 1, 2학년 때 그 학술지에다가 자신의 어떤 글을 써가지고 의학 관련 학술지에서도 소개가 되는, 사실 의대생 1, 2학년이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벌써 그때 어떤 논문 같은 글을 게재를 해서 상당히 업계에서 주목을 받는 천재 소녀입니다. 천재 소녀. 그러니까 이 학생을 제가 좀 이 사주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었어요. 제가 지금은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아주 제가 초창기 시절에는 가끔 가정 방문을 가서 그 집 찾아가가지고 그 집 식구들 사주를 이렇게 다 봐주고 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출장 상담 뭐 이제 그런 걸 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근데 그때 이제 4인 이상 사주 보면 내가 집으로 찾아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집에 제가 찾아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가서 이제 그 따님하고 어머님하고 가족 사주를 봤는데 그때 제가 좀 마음이 좀 뭉클했던, 좀 이게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그 사주예요. 요 따님의 사주고요. 요 따님의 어머니의 사주인데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천재를 키우는 엄마의 사주. 대나무 마디의 삶. 3대의 노력과 결실. 그래서 대나무 마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한번 사주 강의 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나무 마디가 이거죠. 대나무 마디의 삶. 이 대나무 마디는요, 보세요. 요 아래에 있는 마디에는요, 뭐 줄기나 가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나무 마디들은 밑에 있는 대나무 마디들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뭐 가지를 피거나 잎사귀나 꽃잎이나 열매를 맺거나 하는 데 쓰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모아다가 다음 마디에 넘겨줍니다. 그럼 또 그 다음 마디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그 위에 마디를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대나무들은 경쟁을 합니다. 왜? 키가 커야지 햇볕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일찍부터 뭐 잎사귀 내고 열매 맺고 꽃 맺고 해버리면은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 대나무가 키가 작아져 버립니다. 키가 작아져 버리면은 햇볕을 못 받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 마디에 있는 밑에 있는 마디들은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위에 있는 마디를 올려주고 위에 있는 마디를 올려주고 위에 있는 마디를 올려줍니다. 이 대나무 마디의 삶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우리의 윗대의 어머니들의 삶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어머니, 그 위에 어머니, 그 위에 어머니, 그 위에 어머니 때는요, 사실 여자가 누리는 게 거의 없었죠. 사실 여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자신의 모든 힘으로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고 키우고 뭐 이런 쪽으로 갔지, 나 이번에 문학소녀가 될 거야, 나 이번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해서 성공을 할 거야, 나 외국에 나가서 무슨 작가가 될 거야, 무슨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거야, 나 무슨 꿈을 이룰 거야, 나 해보고 싶은 거 있어, 나 그거 할 거야, 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해볼 거야, 이런 어떤 자신의 자아실현이나 어떤 이상 성취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그냥 때가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고, 또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아야 하고, 많이 낳아야 되고, 남편이 아무리 개나발을 쳐도 개판을 부려도 그냥 꾹 참으면서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이런 삶을 좀 강요를 받았단 말이죠. 저는 그런 여자들의 삶이, 우리의 윗대의 여자들의 삶이 이 대나무 마디와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 천재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주인데 사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죠. 어머니의 사주. 난 이 사주를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해요. 뭐 어떤 명리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뭐 진술충에 주목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간목이 쓰리병존, 삼존 이렇게 병병병병 일기격으로 올라가 있는 뭐 그런 모습에 주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머니의 사주를 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따님의 사주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 어머니의 사주가 바로 대나무 마디의 삶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나무 마디의 삶이고 그 대나무가 드디어 높게 올라가서 윗마디에 오르기 시작하면 드디어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막 가지들이 옆으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시대의 자아실현이나 이상실현,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 다음 마디 굳이 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결혼 혼인율도 떨어지고 또 자녀를 낳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없어졌죠. 이제 한국의 이제 아무래도 미래가 좀 그런 부분에선 좀 어둡긴 한데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들 자아실현을 해. 이제 대나무 마디가 성장을 하다가 이제 윗단에 올라서 자, 이제는 나는 다음 마디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때에서 꽃도 피고 잎사귀도 맺고 가지도 옆으로 뻗칠 거야. 꽃도 필 거야. 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사주를 보세요. 이 어머니의 사주인데 간목과 간목이 내리 힘을 모아서 지금 이분의 자식이 이분이죠. 이 어머니, 할머니. 근데 이 집에 갔더니 저기 3대가 같이 사시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시어머니도 계시고, 요 저하고 절 부르셨던 요 사주를 보시는 이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천재 딸, 뭐 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들, 딸 있고, 다음에 위에 시어머니도 계시고 했던 3대가 함께 있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근데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 그 위에 어머니도 전업주부셨고 오로지 가족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우는 삶에 그냥 올인을 하시고 요 어머니 역시도 다른 사회활동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아무래도 아이를 서울대 보냈는데 얼마나 공부에 신경을 많이 썼겠어. 올인을 했죠. 자식 잘 되기만 바라고 이제 올인을 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죠. 그래서 나는 이 어머니의 사주를 보고 아 이게 3대가 모여서 드디어 갑이 모여서 드디어 꽃이 폈어. 보통은 꽃 폈다라고 보통 간목이 병정화를 보게 되면은 간목이나 을목이 병정화를 보게 되면은 뭐 꽃이 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꽃 안 폈잖아. 여기 꽃 안 폈죠. 안 폈죠. 안 폈죠. 여기서 폈죠. 말년에 이게 다 대나무 마디의 삶 같은 거죠. 특히 병화를 피게 되면서 여기에 드디어 뿌리가 나타나죠. 간목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뿌리를 만들어내면서 힘있게 병화를 장생시켜서 끌어올리고 이 병화가 자랄 수 있도록 이 윗대가 모두 모여서 난 가끔 이 사주를 보면서 아 이거 조상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천재 하나를 만들어냈구나 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삶이 그 한국의 여성들을 상징하는 대나무 마디의 삶 같지 않은가. 근데 드디어 그렇게 올라간 대나무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가지를 피우고 자신의 이상 실현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우리 따님의 사주를 한번 보죠. 병자년, 신축월, 기미일, 계유시입니다. 사주가 좀 많이 특이해요. 사실 이 사주는 아마 명리 선생님들마다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사주를 보면서 매우 묘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좀 범상치 않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이거를 뭐 좋거나 나쁘거나 그렇게 보지는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 사주를 좀 해석을 이제 찬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주의 메시지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아이가 이 사주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병자년 신축월 기미일 계유시 기미일주입니다. 축월의 기미일주가 되고요. 사주의 특징은 지금 여학생이고 지금 어릴 때부터 천재였고 공부를 거의 수재급으로 잘해서 서울대 의대에 갔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정신과에 또 갔습니다.
그죠? 진짜 머리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과 쪽으로 가려면은. 그죠? 자, 이 사주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기토일주가 미토하고 축토를 밑에 같이 깔고 있어요. 제가 가끔 사주 상담을 할 때 가끔 1년에 몇 명씩 만나는 케이스들인데 이렇게 천간의 무기토일주가 지지의 진술충이나 충미충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상담을 했던 케이스는 기축일주인데 미토가 여기 달려있는 케이스였어요. 똑같이 여기 신금 막 달고 있고 기축일주인데 충미충을 여기서 치고 있는 형태였는데 그 케이스도 그렇고 이 케이스도 그렇고 어떤 특징들을 보이냐 하면은요. 이 천간에 기토가 올라와 있는데 지지의 몸이 두 개야. 이게 천간의 기토가 지지의 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킬박사와 하이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기미였다가 어쩔 때는 기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주는 심리적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심리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또 이거를 현실적 모습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제 이 사주의 메시지를 이제 읽어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축토족과 미토족이 있다이죠. 근데 이제 월주하고 이게 연주고 월주고 그 안에 일주고 그 안에 시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주가 축토인 거고 일주가 미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토의 사회 속에 미토가 있는 거죠. 뭐 서울시 안에 용산구가 있는 거지. 뭐 서울시와 용산구가 서로 같은 동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월주하고 일주는 동급이 아니에요. 월주의 범위 안에 일주가 들어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축토 사회에서 미토 성향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마치 기독교 국가의 이슬람 마을, 뭐 예를 들어서 불교 국가의 기독교 마을, 뭐 약간 뭐 그런 느낌도 되겠죠. 뭐 호남인들이 가득 있는 곳에 영남인 모여 있는 마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느낌도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신축이라는 사회 속에 사회의 사람들은 축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개인적 정체성은 미토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내 개인적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데 그 둘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개고기를 좋아하는 마을에서 개고기를 싫어하는 나, 뭐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마을에서 동물을 보호하려고 하는 나, 뭐 이런 느낌과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가 인생 전반부에는 축토가 주로 내 정체성으로 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슬슬 축토에 반발하는 미토의 나의 정체성이 발전을 하게 돼서 나는 내 주변 환경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때는 축토에 휩쓸려가고 어쩔 때는 미토에 휩쓸려가고 어쩔 때는 축토, 어쩔 때는 미토 이런단 말이죠. 그 요즘 상영하고 있는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는데 군대가 둘로 나눠져 있어. 이 전두환의 이 구테타군과 기존의 정규 어떤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육군으로 둘로 분열이 됐어. 그래서 둘이 지금 막 충돌 직전인데 국방부 장관이 누구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구테타군이 정규군이 될 수도 있고 정규군이 반란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 서울의 봄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 국방부 장관이 결국 구테타군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반란군 쪽 편을 들어주게 되면서 결국 진압군이 무장해제를 당해버리는 되게 어이없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결국은 최규하 대통령이 결재를 해주게 되는 뭐 이제 그런 사후 승인을 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게 내 안에 축토라는 사람도 있고 미토라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축토에서 올라온 기토이기도 하고 미토 위에서 올라온 기토이기도 해. 지금 군대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이 국방부 장관은
이쪽 반란군의 국방부 장관이기도 하고 정규군의 국방부 장관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두 군대가 서로 국방부 장관한테 빨리 우리를 지지해달라, 우리 편을 들어달라, 왜 저쪽 편에 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토는 축토와 미토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살면서. 제가 일주일 전에 상담을 했던 기축일주의 시주의 미토를 가지고 축미충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분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는 아버지가 와서 상담을 했던 케이스인데 우리 딸이 너무 달라져서 제가 너무 힘든데 제 딸이 왜 이런 겁니까?를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이 딸이 아버지 편을 드느냐 어머니 편을 드느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을 때는 아버지 편을 들면서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랬는데 어쩌다가 요 딸이 다시 어머니랑 좀 잠깐 살게 됐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아버지 회사에 찾아와서 아버지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가서 당장 빌어 하면서 이제는 어머니 편을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이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나랑 있을 때는 내 편을 들었는데 어머니한테 가더니 이제 엄마 편을 들고 나를 적대시한다. 근데 사실 그 이혼의 지금 사유가 규칙 사유가 지금 어머니 쪽에 있어가지고 남편이 번 돈을 어머니가 다 어디 종교재단에 다 헌납을 하고 다 어디다 돈을 주고 이상한 약간 광신도 집단 같은데 거기 빠지셔가지고 거기서 막 거금을 몇 억을 다 막 쓰시고 하셔가지고 결국 회사 망하게 생겨가지고 남편이 이제 이혼 소송을 해서 갈라서자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전에 봤던 사주도 그 아버지한테 이 따님은 지지의 기토일주가 축미충을 바로 밑에서 하고 있어서 이 아이의 자아 정체성은 어쩔 때는 미토고 어쩔 때는 축토고 다시 어쩔 때는 미토고 어쩔 때는 축토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거는 주변 환경이 미토 쪽으로 가면 미토 편이 돼서 축토랑 싸우고 또 주변 환경이 축토 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이번에는 내가 축토가 돼가지고 미토들이랑 싸운다. 그래서 그런 혼란의 과정을 젊을 때 거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두 자녀분이 아버지 편을 들게끔 했으려면 두 자녀를 아버님이 다 끼고 계셔야 된다. 이 아이는 엄마한테 가면 엄마 편을 들고 아버지하고 있으면 아버지 편을 들 것이다. 이런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의 방식에 따라갈 거고 또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저런 사람의 방식으로 따라갈 것이다. 물론 젊었을 때는 축토와 미토 쪽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축토와 미토를 모두 이해하게 되는 방향으로 사주가 가게 될 거예요. 이분도 그렇고 제가 일주일 전에 봤던 기축일주의 축미충을 시주에서 치고 있는 그 20대 여성분도 그렇고 그런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사주에 무술일주가 진술충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은 이 기미일주나 기축일주가 축미충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지의 축술미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나는 기미도 됐다가 기축도 됐다가 하는 케이스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본인 스스로도 나도 내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 하는 얘기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사주의 당사자 역시도 서울대를 간 천재이자 정신과 의사인데 왜 정신과를 갔을까? 본인이 자기 자신을 모르겠어서. 근데 그게 따님만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부모도 그거를 걱정하고 있어. 왜? 부모가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이 됐다가 또 어느 날은 저런 사람이 됐다가 또 어느 날은 이런 사람이 됐다가 또 어느 날은 저런 사람이 됐다가 우수한 막 천재의 막 어머니 말 잘 듣는 막 똑똑한 딸의 모습이었다가 어느 날은 나 죽고 싶어 나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막 좌절을 하고 나 다 싫어 학교 안 다닐 거야 안 할 거야 다 때려치울 거야 막 그러다가 또 갑자기 몇 밤 자고 나면은 어머니 제가 그랬어요 아유 학교 열심히 가야죠 또 뭐 천재가 됐다가 이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어머니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따님 자체 내가 왜 이러지? 내 안에 왜 이런 극단적 두 개의 성격들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적으로도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뭐 기축일주의 축미충이나 뭐 무술일주의 진술충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뭐 그런 현상이 많이 완화가 된 사람도 있고 좀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증세가 약간 왔다 갔다 사람이 약간 변하는 형태들이 있어서 어머니가 좀 걱정을 하셨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사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보통 이런 사주는요, 기토의 정체성은 축토에서도 나오고 미토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주를 국회의장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국회의장.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결 구도로 매일 싸우죠. 여당.